몸이 많이 아팠던 친동생이 얼마 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평소 착한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생 휴대폰으로 부고 소식을 SNS에 올려놓는데 이 게시글에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죽었다부터 시작해서 인성 쓰레기니 걸레였다니 하는 막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두 캡처해둔 상태고 이 증거들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상단장님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익명성에 뒤에 숨어서 더군다나 이제 돌아가신 분의 부고 소식을 알리는 글에다가 악플을 달고 악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나쁜 행동인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생이 SNS에 찾아와서 계속 지금 악플을 달고 있는 건데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어떤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으로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요. 일부 돌아가신 분, 사자, 우리 법률 용어로는 사자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 올려주신 내용에는 뭐 잘 죽었다라든지 걸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적시, 더구나 허위 사실 적시 이런 그런 사실에 대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또 아마 적어주신 그 상담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잘 찾아보시면은 진실과는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언뜻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명예훼손 적용 기준이랑 처벌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살아계신 분 말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있는 사실, 있었던 사실, 진실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해도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허위 사실, 없었던 사실을 기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처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지금 소송을 대신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본인이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이 소송을 대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 법률은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이런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알아서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수사를 해주는 법률은 아니고 고소를 하셔야만 처벌됩니다. 그렇군요. 소송 대리할 때 좀 필요한 절차들 알려주시면은 상담자님이 좀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소가 네. 반드시 있어야만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족들 아까 사자의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친족들이 친족과 자손이 이 사실을 알고 캡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수사관서에 이런 허위 사실로 누구를 사망한 누구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이런 말을 적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시면 수사가 개시되게 되고요. 만약에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없다라고 하면은 검사가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해서도
고소를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분이라면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소권자로 지정된 분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은 수사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왔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역시나 그런 자손분들, 상속인 분들이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채권을 확보를 하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을 받고 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현재까지 우리 상담자님이 모은 증거 정도면은 충분히 소송 수행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캡처해 두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캡처도 그냥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게 중요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자료를 준비할 때 육하 원칙을 다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악플을 단 사람들이 게시한 그 시점이 나오게 하고 또 누가 게시했는지가 최대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캡처를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이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캡처한 시점도 나오게끔 캡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만 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캡처가 돼 있다면은 그 부분을 제출을 하시고, 또 이것이 왜 허위 사실인지, 왜 이 사망한 자의 실제 있었던 일과는 다른 내용인지를 증명을 하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역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연예인 기사 같은 것에 악플을 달아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실 악플을 달지 말아야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맞을 내용이죠. 거고요. 그것이 굉장히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악플을 이제 달았고 본인도 이제 모르게 혹은 악플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달거나 모욕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연락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피해야 되냐, 이런 방법도 얘기하는,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발뺌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이 맞으면 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수사관서든 법원에 표현을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런 고소권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그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이 될 거고, 그렇다면 형사처벌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악플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명성에 기대서 비겁하게 숨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그중에 실제 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을 고소를 반드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특정해 주는 것은 수사관서에서 도와주거나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생분 잃은 그 슬픈 마음도 좀 잘 추스리시기를 바랄게요.